배승현입니다. 오늘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만 남들에게 창피해서 숨겨서 더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는 치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와 반대로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질의 치료와 또 예방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이에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정규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치질은 한마디로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문 질환입니다. 치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치질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죠. 사실 치질에는 어떤 운동보다도 요가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시카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또 예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요가 동작을 알려드려 나왔습니다. 네, 치질은요, 우리나라 50대 성인 절반 가까이가 앓고 있는 이른바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치질은 어떤 질환인지 또 그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의 말 못할 고통 치질. 최근 치질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치질로 입원한 환자는 약 21만 명. 2005년에 이어 3년 연속 우리나라 국민의 입원 수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치질 환자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하다 결국 수술을 받는 화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치질을 방치하게 되면 3개나 4개월 되게 되면 수술하게 되거든요. 이기나 이기 조금 피가 날 때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거의 90% 이상 좋아집니다. 그리고 3기나 4기 때 치약을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갈 때 그때는 수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병원에 2, 3일 입원해야 되고 회사도 며칠 빠져야 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질은 크게 항문벽에 혹이 생기는 치핵,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항문에 고름이 생기는 치루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치핵으로 치질 환자의 60, 70%가 치핵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40대 여성인 이 환자는 10년이 넘도록 치료를 미루다 수술을 받은 경우다. 이 치액이 생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하게 되는 거죠. 왜 바로 불편하셔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을 생각 안 하셨어요? 겁나서 안 했어요. 겁나서 안 하고. 애기 임신하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여자니까 또 그런데 또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안 오게 되고 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치열과 치료의 경우 성별에 따른 발생 비율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여성은 변비 등으로 인해 치열의 발생률이 2배 정도 높고 반면 남성은 잦은 음주 습관이 설사로 이어져 항문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 치료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임신과 출산으로 치질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변비 때문에 치열이 잘 생기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과일이나 야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위험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당히 잘 가려서 먹는 게 중요하죠. 남성분들은 술 때문에 음주, 알코올이 치질 가장 많은 원인이 되죠. 특히 술을 마신 다음에 찬데 오래 안 있게 되면 치루나 치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항문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서 잘 터지게 되죠. 풍선처럼 잘 터져서 출혈이 되거든요. 남성분들은 음주를 좀 적게 하시고 고기를 먹을 때도 꼭 야채를 6대 3 정도로 해서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치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변에 피가 묻는 증상이 있을 때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이나 직장암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변을 볼 때 피가 나거나 변에 피가 묻어있을 때는 치질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의심하고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이 고통스럽고 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10년 동안을 이 같은 질환을 창피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해서 견뎌오셨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힘드셨을까. 치질의 원인은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라든지 네. 그리고 과음하는 거, 그리고 변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치질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자녀에게서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유전되는 게 아니고 자녀나 그런 부모 한 가족들은 모두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배변 습관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마련이죠. 네. 그리고 임신하면 복압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더 치질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치액이 특히 잘 생기게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6주 정도 기다려볼 수는 있고요. 그 네. 후에도 수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6주 기간 사이에는 이런 약물 치료라든지 좌욕을 잘해서 그게 이제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출산 후에 6주 정도를 기다려 보라는 말씀이시죠? 예, 보통 6주 정도 기다려봅니다. 네. 화면을 보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치액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치액은 어떻게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치료를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원래 치질이라는 것은 그 모든 학문의 질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질은 치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치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외치핵과 내치핵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외치핵은 항문 바깥쪽에 생기는 치핵인데 주로 통증이 심하죠. 아, 그리고 내치핵은 항문 안쪽에 생기는 치핵으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 치핵은 1기는 출혈만 있는 경우이고 네. 2기는 대변을 봤을 때 튀어나오지만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3기는 대변을 보고 튀어나왔을 때 손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4기는 아예 손으로 집어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4기 치핵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50대 성인 절반 가까이가 앓고 있는 병이다 보니까 말은 못해도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도 나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치질을 의심해서 또 치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변을 볼 때 출혈이 있는 경우 그렇고요. 변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볼 때, 또 평소 항문이 가려운 경우, 또 치질이나 직장암으로 수술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또 변비가 좀 심하신 경우에도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제시카 씨는 주변에 이렇게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 얼마 전에 좀 친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여름에 그것도 너무 더운 날인데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뭐 굉장히 창피하기도 했지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에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서 이렇게 볼일을 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습관이 안 좋다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 예,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면 지금 당장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이 5가지 경우가 다 치질의 증상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 5가지 증상은 대장 쪽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검진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항문 출혈이라든지 또 항문 가려움증 같은 것들은 일단 치질의 증상이고요. 네. 그리고 변비, 뭐 설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액의 가족력 이런 것들은 좀 치질의 위험성을 높여주죠. 네. 예. 그럼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장 쪽의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더 심각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뭐 염증성 장 질환이나 드물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도 이제 항문 출혈이나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치질하고 구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창피하니까라고 방치해 두셔서는 안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치질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점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좀 이게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치질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치질에 걸리면 변을 참을 수가 없다. 또 치질의 효과적인 좌욕,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혹시 제시카 씨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치질에 걸리면 정말 괄약근도 그 항문의 괄약근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암에 대한 공포가 또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궁금해요. 치열과 치핵은 전혀 무관한
대장암이라든지 직장암과 전혀 무관한 병이지만 네. 치료는 염증길이기 때문에 이 염증이 오래되면 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치질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의사의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관략근 그것은 치질 수술이 항문 관략근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관략근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좀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좌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치질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좌욕을 하는데 그때 뭐 넣으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뭐 네. 죽염을 넣어봐라. 백반을 넣으라는 네, 뭐 얘기도 있죠. 쑥을 넣어봐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좌욕을 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고 또 병원에 가면 치질의 치료법으로 어떤 것들이 이용이 되는지. 그런 이제 민간요법이죠. 네. 그런 죽엽을 넣는다든지 무슨 백반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민간요법인데 입증되지 않은 그런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장 항문 질환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잘못하면 질환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네. 좌욕은 그냥 따뜻한 수돗물에 아무것도 섞지 말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항문을 따뜻하게 담가주는 거고요. 그렇게만 해도 좌욕은 충분하게 되고요. 다른 거를 섞으면 아무것도 섞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치질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좌욕이라든지 식이요법,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3기치액이나 아니면 4기치액 그리고 증상이 심한 외치액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치질을 예방하는 생활 수칙도 있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매일 1회,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간다. 변기에 1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다. 배변 후에 항문을 청결하게 한다. 외출 후 따뜻한 물로 5분에서 10분 동안 좌욕을 한다. 충분한 물과 식이섬유의 섭취로 변비와 설사를 줄여준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수시로 자세를 바꿔준다. 그리고 술을 삼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삼간다. 이거 하나만으로. 초기에 치료하면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자기 관리 같은 걸로도 충분하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그 병원을 네.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차라리 치질의 그 쓰라린 고통에서 몇 년 동안 참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좀 창피하더라도 병원 문턱을 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정기영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